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경이로움에서 시작된다. 그는 또 말했죠.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멀어진다. 그리고 이렇게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말들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젊을 땐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알게 되죠. 진짜 강함은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플라톤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은 말보다 위대하고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깊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 중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사생활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깨달음 속에 숨어 있죠. 이 영상을 통해 조용한 한 문장, 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 담은 인생의 후반부를 더 따뜻하고 현명하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과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하루에 지혜 한 스푼을 더해보세요. 첫 번째 비밀 가족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는 세상에 말하지 말라. 플라톤은 말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을 말하라. 그러나 그 진심이 세상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라. 그는 가족을 영원히 서로 맞닿은 존재라 했다. 즉, 가족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어놓는 순간, 그건 사랑의 비밀을 바람에 흩뿌리는 일과 같다. 공자는 말했다. 가정의 평화는 도다의 근본이다. 가족이란 이름은 우리 삶의 뿌리이지만 그 뿌리를 자꾸 남에게 보이려 하면 어느새 흔들리고 만다.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 이야기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평범한 대화라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는다. 가장 평범한 이야기 속에 가장 깊은 상처가 숨어 있다. 나는 예전엔 가족 이야기를 자주 했다. 좋은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다. 그날도 그랬다. 오랜 친구 수연을 만나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요즘 남편이 자꾸 잔소리를 해. 예전엔 말이 통하던 사람인데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혀.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 남편들은 다 그래. 우리 집도 똑같아. 나는 그 말에 조금은 위로받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데 며칠 뒤, 동네 다른 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며. 수연이가 그러던데 걱정돼서 물어봤어.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가 가볍게 한 말이 이렇게 멀리 흘러다닐 줄은 몰랐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괜히 미안했다. 내가 잠시 위로받겠다고 내뱉은 말이 그를 다른 사람의 입에서 평가받게 만든 것이다.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나에게 물었다. 나는 왜 가족의 이야기를 세상에 흘렸을까? 그건 공감이 아니라 어쩌면 외로움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족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다. 누가 물어도 그냥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응, 잘 지내. 다 괜찮아. 그 한마디 안에는 서운함도 감사도 다 담겨 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의 언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플라톤은 말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다. 가족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다. 그 이야기가 남에게 전해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된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집 안에서 도를 세우고 밖에서는 덕을 행한다. 그 말은 곧 가족의 이야기는 안으로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를 품어주는 울타리이지 세상에 보여줄 풍경이 아니다. 그리고 철학은 말한다. 가장 성숙한 사랑은 조용한 보호다.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안에 이미 모든 마음이 담겨 있다. 두 번째 비밀 돈의 이야기.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플라톤은 말했다. 절제가 없는 부부는 영혼의 평화를 앗아간다. 그에게 부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 거울 속에서 이성이 흔들리면 인간은 자신을 잃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덧붙였다. 행복은 덕대의 실천이다. 부는 행복을 돕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한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하지만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노자는 말했다. 족함을 아는 자가 부자다. 그 말의 진짜 뜻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이 가장 큰 부부라는 것이다. 나는 오랜만에 친구 수진을 만났다. 커피 향이 퍼지는 카페 안에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웃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회사 들어갔어. 월급도 괜찮고 첫 차도 산다네. 나는 진심으로 축하하며 웃었다. 와, 대단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잘 됐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살짝 흔들렸다. 우리 애는 아직 방황 중인데. 대화가 이어졌다. 남편도 요즘 일 잘 돼서 올해엔 여행이나 한번 가보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자꾸 커피잔을 매만졌다. 그래, 좋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했다. 그날 밤 혼자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작아졌을까? 플라톤의 말이 떠올랐다. 절제가 없는 부는 영혼의 평화를 앗아간다. 그 절제는 타인의 부를 질투하지 않는 마음이기도 했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흔들린 이유는 친구의 부유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함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누가 얼마를 버는지, 무엇을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이다. 플라톤은 말했다. 욕망은 끝이 없다. 그 끝을 아는 것이 곧 지혜다. 그는 부를 탐하는 인간의 마음을 절제되지 않은 영혼의 혼란이라 했다. 우리는 종종 돈을 벌기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돈을 번다. 그 불안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철학을 말했다. 그는 행복이란 마음의 조화라 했다. 돈은 그 조화를 깨뜨릴 수도, 지켜낼 수도 있는 도구일 뿐이다. 노자는 덧붙였다. 족함을 아는 자가 부자다. 이 말은 단순한 절약의 미덕이 아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곧 평화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상대적 비교의 함정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보다 감사의 깊이에서 생긴다. 나는 이제 안다. 돈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가난을 숨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더 가지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아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조용히 되뇌인다. 족함을 아는 자, 그가 진짜 부자다. 세 번째 비밀, 자신의 약점을 말하지 말라. 상처를 말하면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한다. 플라톤은 말했다. 약함을 숨기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성과 기계, 그리고 욕망. 그 중 약점은 욕망의 그림자에 숨어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린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내 약점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 약점을 다스릴 때 비로소 세상이 너를 존중한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품고 살아내는 힘이다. 며칠 전 오랜 친구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일도 안 풀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하는 것 같아. 혜진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괜찮아. 너 원래 잘하잖아. 조금만 버텨봐. 그 말이 고맙게 들리기도 했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마음을 털어놨는데도 가슴이 더 먹먹했다. 며칠 뒤 또 다른 친구가 슬쩍 물었다. 요즘 힘들다며 혜진한테 들었어.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말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왜 내 약점을 쉽게 내보였을까? 그건 위로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며 사실은 괜찮다고 말해주길 바랐던 거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짜 위로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안의 침묵에서 자라난다. 플라톤은 말했다.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자는 결국 세상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조용히 견디는 법을 배웠다. 누가 묻더라도 그저 미소를 짓는다. 그게 약점을 숨기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방식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절제는 모든 덕목의 중심이다. 감정이 이성을 이기면 우리는 쉽게 약점을 드러내고 그 약점은 곧 세상의 판단이 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 그의 말처럼 약점을 말한다는 건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반응에 나의 내면을 맡기는 일이다. 니체는 덧붙였다. 상처를 들여다보는 자는 결국 그 상처 속을 닮아간다. 즉, 상처를 말할수록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다. 진짜 강함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라 고요하게 자신을 붙드는 힘이다. 그 고요 속에서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나는 이제 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조금 더 단단해진다. 네 번째 비밀, 건강과 병의 이야기. 몸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플라톤은 말했다. 몸이 병들면 영혼이 흔들린다.
그리고 영혼이 혼란스러우면 그 혼란은 다시 몸으로 돌아온다. 그에게 건강은 단순한 신체의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질서였다. 그는 조화를 가장 중요한 덕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말했다. 건강이란 지나침과 부족함 사이의 중용이다. 걱정이 지나쳐도 병이 되고 무관심해도 병이 된다. 노자는 덧붙였다. 몸을 잇는 자 도에 이른다. 몸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 무심함 속에서 평화가 자란다. 건강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건강을 잃기 시작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병은 숨길 게 아니라 조용히 다스려야 할 마음의 그림자다. 나는 요즘 허리가 자주 아프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아침엔 온몸이 뻐근했다. 그래서 친구 미숙에게 털어놓았다.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도 다녀봤는데 뚜렷한 원인이 없대. 미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래. 요즘은 아픈 게 당연하지 뭐. 그 말은 위로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아프다는 말을 한 내 자신이 괜히 약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또 다른 친구가 물었다. 요즘 허리 괜찮아졌다며 미숙이한테 들었어. 그 순간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다. 내 몸의 이야기가 어느새 세상에 가벼운 대화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다. 건강은 참 묘한 거야. 나에게는 진지한 문제인데 남에겐 그저 스치는 이야기일 뿐이야. 이제는 말하지 않는다. 몸이 아플 땐 조용히 내 안으로 귀를 기울인다. 괜찮아. 조금 쉬자.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어느 날 햇살 좋은 오후에 나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내 허리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아프다는 건 몸이 나에게 쉬라고 말하는 신호였구나. 이제는 그 신호를 세상에 말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듣는다. 플라톤은 몸과 영혼의 관계를 거울로 보았다. 몸의 고통은 영혼의 혼란을 비춘다. 그러므로 병은 단순한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질서가 흐트러졌다는 징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건강은 중용의 예술이다.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무관심한 것도 모두 불균형이다.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 노자는 덧붙였다. 몸을 잇는 자, 도에 이른다. 그의 말은 냉소가 아니라 지혜였다. 몸의 불완전함을 부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병을 자주 말하면 그 병이 나를 지배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면 그 병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순해진다. 현대의학에서도 말한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몸의 면역을 약하게 한다. 즉, 건강은 생각의 언어로도 만들어진다. 걱정은 병을 키우고, 감사는 몸을 치유한다. 나는 이제 안다. 건강이란 완벽한 몸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의 상태다. 몸이 힘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괜찮아. 오늘은 천천히 가자. 그 말 한마디가 가장 따뜻한 약이다. 5번째 비밀, 인간관계의 비밀. 신뢰는 침묵으로 지켜라. 플라톤은 말했다. 정의란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그의 말 속에는 인간관계의 진리가 숨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말이 아니라 거리에서 비롯된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말로 사람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은 말을 삼간다는 것이 단지 침묵의 미덕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술이자 품격이라는 뜻이다. 칸트는 덧붙였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전하는 순간 그 사람은 대화의 재료가 되어버린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이 아니라 입을 제어하지 못한 친구다. 나는 믿었던 친구 지연과 오랜만에 밥을 먹었다. 서로의 근황을 묻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요즘 남편이랑 자주 싸워. 사소한 말에도 화가 나더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때 있지. 걱정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그 말이 고마웠다. 그래서 더 솔직해졌다. 그날 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듯 했다. 그런데 며칠 뒤 직장에서 동료가 내게 물었다. 요즘 남편이랑 힘들다며. 지연이 그러던데 괜찮아.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입술이 굳고 손끝이 떨렸다. 그날 저녁 혼자 창가에 앉아 생각했다. 지연을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내 입을 원망해야 할까? 그리고 알았다.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남의 입이 아니라 내 입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위로하려 하지만 그 위로는 종종 누군가의 고백을 흩뜨려 버린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의 온도를 배웠다. 가깝다고 했어서 모든 마음을 꺼낼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는 누가 묻더라도 그저 미소 지으며 말한다. 응, 잘 지내. 그 한마디 속에 내 모든 진심이 담겨 있다. 플라톤의 정의는 결국 경계의 철학이다. 남의 일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말로 타인의 평화를 흔들지 않는 것. 그게 정의이자 배려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말에 신중하다. 말을 함부로 하면 신뢰를 잃는다. 그가 말한 신중함은 단순히 과묵함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는 기술이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보았다. 즉, 상대를 평가하거나 전하는 순간 그 사람의 존엄을 훼손한다는 뜻이다. 신뢰는 말로 쌓이지 않는다. 그건 침묵 속에서 서서히 자라난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사람의 진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드러난다. 나는 이제 안다. 관계는 말을 많이 한다고 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이다. 오늘도 나는 다짐한다. 입은 닫되 마음은 열어라. 그것이 진짜 신뢰의 시작이다. 6번째 비밀 내면의 상처. 상처는 말하지 않아야 아문다. 플라톤은 말했다. 영혼은 깨끗할수록 세상을 바르게 비춘다. 그의 말처럼 내면의 상처는 영혼의 거울을 흐리게 만든다. 그리고 그 상처를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거울은 더 깊이 금이 간다. 니체는 말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자리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했다. 그 빛을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마라. 그 안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온다. 노자는 말했다.
무심하면 아프지 않다. 그의 무심은 차가움이 아니라 평정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생각은 고통을 만들고 침묵은 고통을 녹인다. 상처를 말할수록 그 상처는 내 안에 다시 새겨진다. 그러나 조용히 바라보면 그건 점점 사라진다. 며칠 전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오랜 친구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하는 것 같아. 민정은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다. 에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냥 넘겨. 다 그런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더 먹먹해졌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방 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뒤 다른 친구가 말했다. 요즘 힘들다며 민정이 걱정하던데 괜찮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서졌다. 내 고백이 누군가의 입에서 오갔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서늘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상처는 말로 덜어내는 게 아니라 고요 속에서 녹여내야 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차를 끓였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창밖으로 햇살이 번졌다. 그때 문득 마음속에 울림이 들렸다. 괜찮아.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돼. 그저 느껴라.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내 안의 침묵이 나를 감싸주고 있었다. 플라톤은 영혼의 평화를 이성과 감정의 조화라 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면 우리는 상처를 말로 흩뜨리게 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 그가 영혼의 주인이다. 니체는 고통을 찬미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견디는 의지의 힘을 말했다. 상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고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일이다. 노자는 덧붙였다. 고요는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즉, 상처를 이기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광이라 부른다. 말하지 않고 관조하는 힘. 그것이 진정한 치유다. 나는 이제 안다. 상처는 말로 지워지지 않는다. 그건 오히려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질 뿐이다. 진짜 회복은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조용히 나를 이해하는 시간 속에서 자란다. 말을 멈추면 마음이 들린다. 그 마음이 들릴 때 비로소 상처는 사라진다. 삶을 오래 걸어오니 이제는 조금 알겠다. 사람이 지켜야 할 건 재산도 명예도 자존심도 아니었다. 그건 입이었다. 그리고 마음이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상처를 내어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다. 지혜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란다. 입은 닫고 마음은 열어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용한 평화로 물들길 바란다. 여기까지 지혜로담이었습니다.